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고전압 측정 장치를 설계하고 또 개발한 3학년 8반 황정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어떠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 동기와 목적, 두 번째로 탐구 내용. 탐구 내용으로는 아래 4개와 같은 항목을 설명해드릴 예정인데 이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 시연 과정도 준비는 했지만 일단 보여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탐구 결과를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동기입니다. 제가 탐구 동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앞에 세 가지의 키워드를 떠났는데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두 번째로 개발, 세 번째로 물리학 추가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면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해보았던 아니면 어디선가 어디선가 보았던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 같은 미니 MCU를 이용한 그냥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개발, 이 개발이랑 물리학 추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니면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장치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사이에서 저는 물리학 툴 또 선택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물리학 툴을 학습하다 보니까 또 한 번은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측정하려고 보니까 배터리는 최소 37V에서 높게는 62.9V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나 아니면 퍼스널 모빌리티 특성상 순간적으로 고출력이 필요해서 1860 리튬이온 배터리 10셀 기준으로 37V로 이루어진 셀도 있었고 17셀 아까 말했던 고전압에 해당하는 61.9V에 해당하는 전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라고 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모듈이 이미 시중에 있나 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본 결과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이 모듈에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25V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2.9V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전압이고 37V짜리도 측정할 수 없는 전압입니다. 게다가 이는 만충 전압이 아닌 공칭 전압인데 37V의 만충 전압은 42V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모듈이 되는 것이죠. 시중에 없었습니다. 제가 측정해야 되는 건 최소 42V까지는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만들면 되죠. 제가 그래서 만들려고 좀 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만드는 과정에 소개하기 앞서 살짝 이론적 배경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 분배입니다. 물리학 툴을 선택하셨거나 아니면 전기 회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되게 신숙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저항 2개와 그냥 직류 전원 장치 하나로 이루어진 간단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서는 각각의 저항의 전압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먼저 전압을 몇 볼트로 분배가 되냐 하면 12V로 공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만 계산하면 10kΩ짜리 저항에는 10.909V 정도, 그리고 또 1kΩ짜리 저항에는 1.0909V 정도가 분배가 됩니다. 이를 그냥 좀 더 단순한 일반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냥 저항비로 전압이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 제가 검증은 안 받았지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 정도로 되게 정밀한 디지털 계측 장비로 측정을 해본 결과 10kΩ짜리는 실측 결과 F5급짜리여서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9.85kΩ이 나왔고 1kg 제가 가지고 있는 1kΩ짜리를 또 실측해보니까 0.996kΩ이 나왔습니다. 이 저항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간단한 직류 회로를 구성하고 실제로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았을 때는 10kΩ짜리는 11.12V, 1kΩ짜리는 0.996V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실제로 두 개를 합산해보면 11.116V 정도로 제가 공급한 12.2V에 거의 근접한 값으로 해서 실제로도 그렇다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압 측정 장치를 이제 설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전압 측정 방법입니다. 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아트메가 328 칩셋을 사용한 흔히 아두이노 정품보드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ADC라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ADC의 전압을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아트메가 328 칩셋의 ADC 특성상 최대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이 5V입니다. 또 이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분해할 수 있냐, 그 분해능은 10비트로, 즉
0부터 1024, 총 1023의 레벨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를 5V로 나누어지게 되면 분해능은 0.004882V가 됩니다. 즉 1레벨당 0.00488V가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전압을 측정하는 회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 분배가 이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위에 보이시는 간단한 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아까 전압은 저항비로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걸 일반화 시켜놓으면 R2에서 측정된 전압에다가 이 값을 곱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두이노 언어인 C+, C# 사이로 그냥 제작한 코드인데 이 코드를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0V에서 100V 사이를 공급한다고 하면 아두이노는 절대 5V밖에 측정할 수 없으니까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때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아두이노가 측정할 수 있는 5V 레벨 사이로 무언가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R1 대 R2를 220대 10으로 전압을 분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전압이 분배된 전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전압이 필요한 거니까 이 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측정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봐도 아니면 이론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팅을 해보아도 되게 정확하게 나와요.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게 모든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에 내장된 ADC의 전압 측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두이노의 주 전원 공급 장치인 USB는 레퍼런스 볼테이지, 즉 그냥 기준이 되는 전압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USB 포트에 USB를 꽂고 핸드폰에 충전기를 꽂으면 되게 매우 안정적으로 충전되는 것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5V 전압은 매우 불안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PGA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기준이 되는 전압을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아두이노 내장 ADC에는 이 PGA라는 부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5V로 공급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공급되는 전압은 4.5V일 수도 있고 4.9V, 4.7V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회로를 이용하게 되면 부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PGA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ADS1115라는 칩셋과 ADS1101라는 칩셋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본 이유는 가장 아마 아두이노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되게 이 두 가지 모듈을 익숙하게 다뤄보셨을 거고 또 두 개의 그냥 도식화된 회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간단해 보여요. 여기서 다른 점을 먼저 한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간단히 짚고 가자면 ADS115 칩셋은 16비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ADS102로는 12비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똑같은 모듈을 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ADS1115 칩셋을 이용하여 한번 더 자세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DS1115 칩셋은 분해능이 16비트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호를 제거하면 15비트, 그래서 2에 15승 하면 32,768의 레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 레인지 프로그램 컨트롤 볼테이지는 아까 말한 PGA를 통해 가지고 전압을 보정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기준이 되는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6.144V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나중에 개인 값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소스 코드를 통해 일단 디폴트 기본 값으로 6.144V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해능으로 1레벨당 얼마의 전압이 공급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아까 6.144V를 32,768로 나누면 되는데요. 나누면 0.000187.5V입니다. 자, 원래 처음에는 밀리볼트를 써놨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얼마나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체감을 드리고 싶고 일부러 볼트로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분해능에 비해 약 26배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ADS115 칩셋 하나만으로 분해능이 26배나 향상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무척 신비함을 느꼈고요. 네, 다음은 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고전압 측정 장치를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PCB라는 것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는 일단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포함되지 않고 ADS115 칩셋을 꽂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외부에다가 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 되게 0 곱하기 48, 0 곱하기 49, 0 곱하기 4에 0 곱하기 4b라는 이상한 숫자가 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ADS 115 칩셋이 I2C 통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맞춰줄 수 있는 핀을 일부러 밖으로 빼놔서 정말 솔직히 전압만 측정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응용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에 맞춰가지고 이 부품을 쓸 수 있게, 이 모듈을 쓸 수 있게 제작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20kΩ과 10kΩ 정원해서 220대 10으로 전압을 분배해서 아두이노가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는 대략적으로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ADS115 칩셋은 총 4채널짜리 칩셋이어가지고 원래 4채널짜리 전압 측정 장치를 만들려고 했으나 솔직히 4개 채널에서 모두 전압을 측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2개만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나머지 2개의 아날로그 핀은 엑스트라 핀으로 그냥 사용자 입맛대로 맞춰서 써라, 아니면 여기서 전압을 공급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다 전압을 공급해라 라는 의미로 그냥 추가 외부 핀으로 빼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절대 편해볼 사용자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PCB로 이렇게 빨간 선, 파란 선 이런 게 보일 텐데 이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빨간색 선을 보면은 이게 가장 위에 면에 좁혀진 라우팅된 면이고, 파란색은 PCB 뒷면에 라우팅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봐도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럼 좀 더 익숙한 그림으로 한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았던 기계 장치 안에 있던 파란색 껍데기에 각종 부품 달려있는 PCB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PCB는 이렇게 PCB를 만들어서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과거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PCB 업체에 보내게 되면 솔직히 이런 부품은 없고 그냥 파란색 껍데기만 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껍데기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부품을 심어주는 서비스도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파란색 검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해서 제가 직접 각종 부품을 장착해서 납땜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아주 노란색의 작은 점퍼 캡을 연결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 4개까지 변경할 수 있게 설정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하면 그것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5개까지 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코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듈을 작동시키는 코드인데요. 이는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이걸 추후에 라이브러리라고 사용자들이 간단히 명령 한 줄만으로도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쉽게 제가 코드를 짜놔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시연하는 과정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안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실제로 어제 작동하는 걸 테스트했고, 또 추후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